최근 K-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로제의 아파트가 4주째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역대 빌보드 차트를 갱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로제의 여파 때문인 걸까요? 클래식과 샹송의 본고장 파리에서 조용필의 부산항해와 친구여가 연이어 재생되며 유럽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죠. 어떻게 40년 전 한국의 음악이 이곳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음악이 저를 울렸어요.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 말은 1년 전 제가 운영하는 파리의 작은 음악 클럽에서 한 방문객이 제게 남긴 감탄의 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음악에 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클래식부터 재즈, 샹송까지 어떤 장르도 자신있게 논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한국 음악이라니 그저 BTS나 블랙핑크 같은 대중적인 K-팝 그룹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앙드레 도르망, 음악평론가이자 열정적인 음악 애호가입니다. 이 작은 클럽은 저와 함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모임 장소를 넘어 서로의 열정을 공유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날 한 동료가 던진 한마디가 제 모든 음악적 세계관을 뒤흔들었습니다. 앙드레,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나? 한국의 가왕이라고 불린다더군. 솔직히 말해 그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K-팝 이전의 한국 음악이라니 제겐 생소한 세계였죠. 하지만 친구는 단호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조용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가수가 아니야. 한 시대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그려낸 예술가야. 꼭 들어봐.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추천된 그의 대표곡 단발머리를 재생하며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강렬한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죠. 곡의 첫 소절에서부터 제 귀를 사로잡은 디스코 리듬과 락 사운드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새로운 실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단한 이야기와 감정을 품은 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1980년대 한국 음악인가? 저도 모르게 스스로 되뇌며 다른 곡들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의 발라드 친구여는 또 다른 세계로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노래를 통해 전하려 하는 감정은 온전히 전달되었죠. 다음날 저는 조용필의 음악을 우리 클럽 멤버들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긴장된 손으로 USB를 꽂으며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탄생한 특별한 음악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곡은 단순히 듣기 좋은 음악이 아니라 한 시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조용필입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클럽 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음악의 서사가 모두의 마음을 끌어당겼죠. 이곳에서 그렇게 조용필이라는 한국의 전설이 제 삶에 들어왔고 동시에 이 클럽의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은 제가 그저 들었던 수많은 음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음피와 멜로디의 조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그가 지나온 시대를 온전히 담아낸 예술 작품이었죠. 그의 음악을 듣고 며칠이 지나도록 그 여운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 감동이 언어를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저조차도 그의 목소리만으로 음악이 전하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우리 클럽에서 조용필의 음악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스스로 사명감을 부여한 듯한 느낌이었죠. 그가 가진 예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 특히 클래식과 샹송이 주를 이루는 음악 애호가들에게 조용필의 음악이 어떤 반응을 끌어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그의 발라드 친구여가 클럽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선택한 첫 곡이었죠. 초반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자 클럽의 멤버들은 저마다 눈을 감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윽고 조용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곡의 멜로디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곡에 담긴 감정을 깊이 파고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야. 음악평론가인 나탈리가 속삭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가 노래가 된 거야. 그날 이후 조용필의 음악은 클럽 멤버들 사이에서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모임 때 멤버 중 한 명이 말했죠.
그의 노래를 듣는 동안 내게도 잊고 지냈던 누군가가 떠올랐어. 이건 단순히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충분히 감동할 수 있는 음악이야. 이 경험은 저를 포함한 클럽 멤버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음악은 반드시 언어를 공유해야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그 자체로 사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조용필의 음악이 바로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의 음악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곡에 담긴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찾으며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모습과 그가 왜 가왕으로 불리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음악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저에겐 이러한 한국의 아픔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의 음악을 깊이 연구하며 분단의 아픔 속에서 지금의 찬란한 문화를 읽어냈다는 사실은 제게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했어요. 특히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그의 대표곡 중 하나로 전쟁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 곡을 들은 클럽 멤버들은 저마다 자신의 해석을 나누며 그 감정을 공유했죠. 내게는 이 곡이 전쟁 속에서 흩어진 가족을 찾으려는 외침처럼 들렸어.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노래는 모르지만 그의 목소리가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전하는 것 같아 너무 슬펐어 라고 했죠. 조용필의 음악을 통해 알게 된 한 가지 진리는 분명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진정한 예술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노래를 통해 우린 국적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른 우리 자신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지 음악을 듣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음악을 나누고 해석하며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 되었죠. 언어를 뛰어넘어 감동을 주는 그의 음악은 결국 우리 클럽의 모토가 되었고 조용필이라는 이름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음악이 탄생했던 시대와 배경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감정과 삶을 담아낸 흔적이라는 것을 그의 노래가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필이 활동하던 1980년대에는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곡 하나하나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곡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는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가사 속에 담긴 우리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는 염원은 한국의 사회적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던 사람들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위로와 희망이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조용필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에서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섰고 우리가 클럽에서 그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런 경이로운 순간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샹송 애호가를 조차 그의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죠. 비록 한국어는 모르지만 그의 음악은 마음에 직접 와닿는다. 마치 고향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야. 우리 클럽 멤버들은 그의 음악이 왜 한국에서 가왕이라는 칭호를 받는지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필의 곡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디스코 리듬과 락 사운드는 1980년대 당시로서는 매우 실험적이었으며 현대적인 음악적 혁신을 상징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발라드와 트로트는 깊은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며 한국인의 삶과 역사를 담아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음악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그의 곡들이 가지는 서사적 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적 역사 속에서 흩어진 가족들의 고통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단지 슬픈 노래가 아니라 분단과 상실의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집단적 기억을 대변하는 곡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곡은 깊은 울림을 주었죠. 우리는 그 곡이 전쟁과 이별의 아픔을 담고 있다는 점을 멤버들에게 설명하며 감상했습니다. 이후 멤버들은 각자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순간들을 떠올리며 조용필의 곡이 준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한 멤버는 말했습니다. 이 곡은
단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겪어온 상실과 희망의 이야기야. 그의 곡들은 우리가 단지 그의 노래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음악을 이해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음악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은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단순한 대중음악의 차원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전달했지만 그 음악이 가진 힘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상처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용필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의 음악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공감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음악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서는 위대한 예술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기록이다. 조용필이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의 클럽을 넘어 프랑스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을 소개한 지 몇 달 후 우리 클럽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국경을 넘어선 음악의 감동이었고 당연히 조용필의 곡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가 가진 음악적 가치와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음악회 날 평소보다 많은 관객이 클럽을 찾았습니다. 클래식 애호가, 샹송 팬, 재즈 뮤지션, 심지어는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긴장감 속에 첫 곡으로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전주가 울려 퍼지자마자 객석은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특히 한 어르신은 눈을 감고 곡이 끝날 때까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필의 목소리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분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프랑스 북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이 노래는 전쟁 속에서 잃어버린 내 가족과 고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말은 달라도 음악은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어진 곡은 그의 발라드 친구여 였습니다. 조용필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깊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닿았습니다. 한 젊은 학생은 이 곡을 들으며 평소 잊고 있던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이 음악은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기억과 감정을 일깨우는 힘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우리는 그의 음악에 대해 토론하며 감동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조용필의 음악이 단순히 한국의 음악적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인 감동을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의 음악회는 단순히 그의 노래를 소개하는 자리를 넘어선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작은 음악 클럽에서 시작된 조용필의 여정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의 이름은 우리 클럽 멤버들뿐 아니라 그날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음악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힘을 가집니다. 조용필의 노래는 그 힘을 증명하며 듣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제가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은 저에게도 그리고 그날 이곳에 모였던 모든 이들에게도 단순한 노래가 아닌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울림을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앙드레 도르망시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조용필 추천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공유해보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